안녕하세요, 오리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잘하기, 디자인의 반은 말하기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계속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냐면 디자이너가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 문제를 딱 주면 해결해서 디자인해서 렌더링 주고 괜찮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상담을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나가는 과정. 그래서 디자이너를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디어를 잘 내고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컨설팅하는, 상담하는 능력,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거는 차분히 얘기하고 남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많이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말하는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쿠션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쿠션주기는 소위 말하면 밀당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 정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낼 때 밑밥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거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가벼운 얘기를 먼저 던지고 뒤에 무거운 얘기를 하거나, 이래서 앞에 있는 그 고객하고의 나하고 약간 밀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쿠션을 계속 줘야지 이게 다이나믹해집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뢰를 받아야 일을 줄 거 아니에요. 신뢰받기에 대한 게임인데, 신뢰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신뢰받겠다 그래서 딱 경직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던진다고 그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잘 풀어가는 거, 그걸 한 30%, 그 다음에 강하게 내 의견을 주장하고 핵심 요점을 얘기하는 한 70%.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서 또 내 깊이 있는 얘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뢰 받는다고 해서 처음부터까지 딱딱하게 얘기한다, 그거는 절대 신뢰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농담을 하는 얘기하고 또 다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요. 대화를 하는 거에 반 이상은 질문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저 고객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정보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정보는 고객한테 쓰레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열린 질문, 적절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고 그거에 답을 해주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냉온탕이라는 게 있어요. 냉탕, 온탕. 이거는 아까 쿠션주기랑 조금 다른데,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말과 싫어할 것 같은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저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제품을 봤더니 디자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도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제품이 디자인이 너무 안 좋고 개발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비용도 니들이 적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봤자 너희들 마케팅 능력이 모자르지 않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로만 쭉 한다 그래서 그 고객이 나한테 일을 주겠어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긍정적인 얘기를 또 넣고, 또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넣고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디자인이 적절하지 못해서 못 팔았다, 이렇게 가면은 부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디자인을 잘 못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게 더 잘하면은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적절히 섞어 나가는 그런 대화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한테 와서 상담할 정도면 엄청나게 스스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맞장구를 잘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리액션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설사 잘못 생각하고 디자인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이런 거는 좀 틀렸다고 생각이 돼도 일단은 맞다고 들어주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맞는 거에 살을 붙여서 더 되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 대화상 뭐 꼭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보상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쭉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정보를 얻었다는 뜻으로 이제 약간의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너 더 이런 얘기를 해줄게, 또 이런 얘기 좀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메랑이라는 게 거꾸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오히려 단점인 부분을 장점으로 해서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을 얘기하면 다 특징이라고 해서 싹 돌려주고, 그걸 부메랑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메랑이 딱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은 프레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 기분 나쁘게 그건 아니에요, 뭐 저도 아이디어 잘 낼 수 있어요, 이런 대화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히려 강점으로 얘기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절 반사라는 건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반드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절하면 그 거절한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뭐 맞지 않아 그러면 그거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다시 또 다른 걸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 반사라고 표현을 하고, 또 긍정 반사는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또 마찬가지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영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만약에 저를 칭찬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돌리면서 또 더 끌고 가고, 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 또 그거를 역으로 돌려서 좋게 끌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 살을 붙여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 이런 말하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질문과 답을 적절히 섞어야 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보상도 주고, 제가 한 얘기들이 한 7, 8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을 좀 적당히 섞어서 구사하는 능력을 연습한다면, 그래서 좋은 말하기는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